2023년 9월 30일 인천 홈구장, 김병수 감독 경질 이후 염기훈 감독의 첫 데뷔전이 펼쳐졌다. 수원은 4연패를 당하며 12위로 다이렉트 강등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수많은 팬들은 인천에 와서 수원을 응원했다. 이때 수원 서포터즈의 옷들은 검은색으로 마치 장례식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염기훈 감독의 첫 데뷔전, 과연 그는 잘할 수 있을까? 전반 20분 불투이스의 반칙으로 무고사가 얻은 PK 그대로 성공시키며 인천이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다. 염기훈 감독 체제에서 반전은 없었다. 최악의 경기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수원이었다. 한 골 뒤진 수원은 계속해서 인천을 압박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는 공격만 이어졌을 뿐 골은 넣지 못했다. 염기훈 감독의 철학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뿐이었다. 계속된 공격에 골은 들어가지 않고 속만 탈 뿐이었다. 인천은 천성훈을 교체하며 공격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다. 천성훈은 교체에 들어가자마자 추가골을 뽑으며 확실한 승리를 견인했다. 인천은 수원을 2대0으로 꺾었다. 이때 인천과 수원 서포터들의 갈등도 쉽게 볼 수 있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염기훈 감독은 고개를 숙이며 좌절했다. 그러나 서포터들 역시 좌절하며 수원의 개선은 보이지 않았다. 경기가 끝나고 인천 팬들은 수원을 조롱하는 걸개를 보여줬다. 공교롭게도 2년 뒤 이들은 K리그2에서 만난다. 그리고 수원 서포터 역시 걸개를 들으며 불만을 표했다. 시간은 흘러 11월 25일 상암. 오늘 이곳에서 2023 마지막 슈퍼매치가 펼쳐진다. 수원 서포터들은 프런트에 대한 강한 불만을 걸개로 표시했다. 염기훈 감독은 인천전 이후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로 희망의 불씨를 살리며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슈퍼매치답게 경기 초반 양팀 선수들의 신경전이 대단했다. 그리고 강원이 골을 넣었다는 걸개가 걸렸다. 수원은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초반부터 열심히 서울의 골문을 두드렸으나 뚫어내지 못하며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줬고, 후반에 이어서도 바사니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쳤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바사니가 수원을 구해낸다. 후반 63분 바사니가 골을 넣으며 한 골 앞서가는 수원. 강원이 이기는 상황에서 수원 역시 서울에게 한 골 앞서며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염기훈 감독 대행의 리더십이 희망적이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다. 슈퍼매치답게 양팀 대단히 신경전을 펼치고 그만큼 파울도 많이 나왔다. 이때 오스마르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고 VAR 판정 결과 레드카드를 받으며 양팀의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결국 파울로 선수들의 몸다툼이 일어났고 벤치 클리어링까지 이어지며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된다. 그만큼 강등은 양팀에게 예민한 순간이었다. 한 골 앞서 나가는 수원은 후반에서도 서울을 계속해서 압박하며 공격을 펼쳤다. 좋은 기회를 얻은 뮬리치가 골을 날려먹으며 수원 서포터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경기, 수원 벤치는 난리가 났고 마지막까지 한 골을 지켜내며 소중한 3점을 쟁취하는 염기훈 감독. 수원의 다이렉트 강등은 이제 마지막 홈경기에서 결정이 나는 순간이었다. 간절함을 넘어 처절함으로 마지막까지 열심히 뛴 수원. 과연 그들의 행방은? 2023 12월 2일 38라운드 강원전 수원의 마지막 홈경기이자 다이렉트 강등 결정전 12위 수원은 11위 강원을 이겨야 다이렉트 강등을 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였다. 이 경기에서 패배한 팀은 다이렉트 강등으로 갈 수 있는 상황.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강원은 마치 수원을 놀리듯 초반부터 수원을 거세게 압박했다. 염기훈 감독의 초조한 마음은 관중석까지 느껴졌다. 그리고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수원과 강원 선수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되었다. 후반까지 소득이 없는 양팀, 수원 삼성은 비기면 안 되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신경전까지 있으며
계속해서 경기가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수원은 소득 없이 경기에서 비기며 리그 12위로 다이렉트 강등을 당하게 된다. 이는 수원 삼성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이렉트 강등에 할 말은 잃은 서포터와 할 말 없이 고개 숙인 선수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사과하는 감독까지. 그야말로 빅버드는 아비규환이었다. 정말 죄송하고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화를 감추지 못한 서포터와 이를 수습하는 구단,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수원 선수들과 감독. 수원 삼성은 내년 K리그2로 간다. 시간은 흘러 2024년 3월 3일 빅버드. 수원 삼성은 최초로 K리그2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K리그2에 참가한 수원은 시즌 초반부터 대단히 긍정적이었다. K리그2에 참가하여 충남 아산과 처음으로 맞붙는 수원. 그들의 마음가짐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했다. 다이렉트 강등 이후로 절치부심하여 다이렉트 승격을 노리는 수원. 그리고 정식 감독으로 선임된 염기훈 감독. 과연 그들의 행방은? 지난 시즌 4골밖에 기록하지 못한 뮬리치가 이번 시즌에도 같이 가기로 결정됐다. 그리고 뮬리치는 이에 화답하듯 전반 21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화끈하게 K리그2 신고식을 치르게 된다. 정식 감독으로 데뷔한 염기훈 감독, K리그2에서 화끈한 공격력을 펼치며 그의 존재를 입증한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얻은 프리킥, 뮬리치는 본인이 얻은 프리킥을 본인이 깔끔하게 성공시키며 무려 2골을 기록한다. 작년 시즌 4골을 기록한 뮬리치는 K리그2 데뷔전에서 2골을 신고한다. K리그2 우승 포부를 밝히며 다이렉트 승격을 자신하는 염기훈 감독의 산뜻한 출발이었다. 그러나 후반 68분 아산 정마우의 추가골을 허용하며 아직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수원 삼성. 초보 염기훈 감독의 전술 부재가 데뷔 전부터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K리그2 데뷔전에서 14,196명에게 승리를 안겨준 수원 삼성. 이들의 여정은 순탄할 것만 같았다. 염기훈 감독과 수원 선수들, 그리고 빅버드에 모인 수원 서포터들 모두 수원 삼성의 순탄한 길을 예상하며 기분 좋게 승리를 쟁취했다. 3월 17일 안산. 수원의 원정 팬들은 안산을 점령하며 엄청난 위세를 보여줬다. 3라운드 안산. 수원은 2라운드 이랜드에게 패배하며 안타까운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3라운드에서 승리를 쟁취하여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수원은 초반부터 안산을 거세게 압박하며 골을 뽑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뮬리치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쳤으나 안산의 수비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열심히 공격을 해봤으나 안산의 수비가 막아내며 수원의 애간장을 녹였고 안산의 골키퍼는 골을 내줄 생각이 없었다. 답답한 염기훈 감독은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주문을 하였으나 경기는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 답답했던 경기는 후반 64분 한우강의 헤딩골이 터지며 수원이 드디어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다. 유효 슈팅 숫자에 비해서 골이 너무 터지지 않는 수원 삼성.
결국 이 골은 수비수 한호강이 터뜨렸다. 첫 득점 이후 계속해서 뮬리치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쳤으나 골운은 수원 삼성에게 따라주지 않았다. 계속된 공격, 그러나 막히는 순간 수원 삼성의 팬들은 가슴이 답답했다. 그리고 안산의 공격을 양영목 골키퍼가 잘 막아내며 결국 수원은 1대0 승리를 가져간다. 지난 1라운드에서 패배를 안산 원정에서 승리로 가져가는 수원 삼성. 지난 2라운드 1라운드에 패배한 것을 깨끗이 잇는 수원 삼성의 원정 승리였다. 그러나 수원 삼성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 그들의 경기력, 슈팅 숫자에 비해서 골이 너무 터지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팬들이 많아졌다. (4월 10일) 꽃이 피는 빅버드. 오늘 이 빅버드에서는 6라운드 전남전이 기다리고 있다. 수원은 지난 부산전에 패배했으나 청주를 꺾으며 리그 3위에 올라서며 그야말로 순항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게다가 상대는 발디비아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는 전남 드래곤즈. 무려 6년 만에 리그에서 만나는 수원과 전남. 수원은 승패를 반복하며 기복 있는 성적이 아쉬운 순간이었다. 그리고 염기훈 감독의 기복 있는 성적은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수원의 서포터석에는 이러한 결계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그러한 우려도 잠시 전반 3분 툰가라가 상대팀 자책골을 유도하며 1점 앞서가게 된다. 경기 시작부터 화끈한 공격 축구를 펼친 수원 삼성. 전남은 자신들의 약점인 수비를 결국 극복하지 못하며 이른 실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전반 8분 전남 박태용이 동점골을 기록하며 수원을 추격하는데 수원 역시 골을 너무 쉽게 허용하면서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상당히 아쉬운 순간. 전반 10분이 채 되지 않아 양팀 나란히 1점을 기록하며 치열한 경기를 예고했다. 수원은 역시 뮬리치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쳐나갔으나 아쉬운 슈팅이 계속 남발되는 상황. 전남의 수비를 제대로 뚫지 못하면서 중거리만 터뜨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전남의 역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하지만 양영모 선방의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었다. 전남은 공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하남과 발디비아를 차례로 투입하며 더욱더 압박했다. 과연 염기훈 감독은 전남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결국 교체 투입된 발디비아가 전반이 끝나기 직전 역전골을 터뜨리며 수원 삼성의 가슴을 철렁이게 하였다. 염기훈 감독은 오프사이드가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VAR 판정 결과 노골이 선언되었다. 이는 수원 삼성에게 기세가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염기훈 감독 무엇을 준비했을까? 염기훈 감독이 꺼내든 카드는 뮬리치를 빼고 김현을 투입하는 것이었다. 수원은 후반 시작과 함께 전남을 거세게 압박하는 공격 축구로 아주 속을 화끈하게 해줬다. 염기훈 감독 선수들을 격려하며 더욱더 공격적인 주문을 요구했고 결국 후반 62분 손석용이 역전골을 터뜨리며 수원이 홈에서 전남을 2대1로 앞서가기 시작한다. 염기훈 감독의 공격 축구가 먹히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후반 72분 교체 투입된 김현이 추가골을 터뜨리며 수원이 3대1로 앞서 나가고 후반 81분 이시영이 쐐기골을 터뜨리며 그야말로 대승을 예고했다. 수원 삼성의 공격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후반 96분 또다시 김현이 골을 터뜨리며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인 수원 삼성. 염기훈 감독이 K리그2 우승을 한다는 말은 허세가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김현의 멀티골로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주는 수원 삼성. 와 저거 봐봐. 아 저거지. 아 나도 해야 되는데. 결국 홈에서 전남을 잡아내며 리그 2위로 올라가는 수원 삼성. 그들의 순항은 계속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경기력을 펼친 선수들과 좋은 전술을 보여준 염기훈 감독은 박수받아 마땅했다. (4월 21일) 안양 7라운드까지 5승 1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K리그2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안양. 오늘 이곳에서 1위 안양과 2위 수원의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이 펼쳐진다. 오랜만에 펼쳐지는 지지대 더비. 그 어느 때보다 안양과 수원과 안양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수원은 청주, 전남, 김포를 차례로 꺾으며 3연승 가드를 달리고 있었고, 초반 아쉬운 경기력은 잊은 채 화끈한 공격 축구로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염기훈 감독이었다. 이 둘의 경기는 초반부터 치열했다. 안양은 자신들의 홈 구장에서 역시 수원을 거세게 압박했고, 계속된 공격 축구를 펼쳤으나 수원 양영목 골키퍼의 번번이 막혔다. 그리고 전반 18분 김주찬의 선제골이 터지며 수원 삼성이 안양 홈에서 안양을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한다. 염기훈 감독의 공격 축구는 안양에서도 빛을 발하고, 안양의 거친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원 삼성. 양 팀의 신경전이 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었다. 치열함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반 41분 김현의 추가골이 터지며 수원이 2대0으로 앞서간다. 초보 감독 대결에서 한 발 앞서가는 염기훈 감독. 그러나 골을 넣었던 김현이 갑작스런 부상으로 경기에 빠지게 되고, 갑자기 머리가 아파진 염기훈 감독은 김현을 빼고 뮬리치를 투입한다. 뮬리치는 아산전 이후 골이 없었다. 그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안양전에서 후반 89분 멋지게 쐐기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입증했다. 1위 안양을, 그것도 안양 홈에서 3대0 대승으로 앞서가는 수원 삼성. 그러나 안양 역시 후반 추가 시간 추격골을 터뜨리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으나 별다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결국 무력하게 1대3으로 패배했다. 수원이 안양을 잡는 순간 안양 홈에서는 수원 삼성의 응원가가 울려 펴졌다. 수원이 1위 안양을 꺾고 K리그 1위에 오르게 된다. 양팀 치열한 신경전 끝에 멋진 명경기가 펼쳐졌다. 영원할 것 같았던 수원의 1위. 그러나 이내 이 경기력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다. 시간은 흘러 5월 11일 비가 쏟아지는 빅버드. 오늘 수원은 리그 최하위 천안을 빅버드로 불러들인다. 수원은 4연승 이후 경남과 무승부, 성남에게 패배하며 리그 2위로 떨어졌는데 좋지 않은 경기력에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 염기훈 감독의 공격 축구가 K리그2 베테랑 감독들에게 파회당하기 시작하며 성적은 떨어지기 시작한다.
수원은 골잡이 김현을 앞세워 골을 노리고 천안 역시 골잡이 못다를 앞세우며 수원의 수비를 괴롭힌다. K리그2 팀들이 그렇듯 천안 역시 수원의 선수들을 강하게 압박하며 아주 위험한 축구를 구사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가운데 이 경기는 알 수 없는 길로 흐른다. 수원의 김현은 계속해서 천안의 골문을 두드렸으나 열리지 않았고 염기훈 감독의 초조한 마음은 관중석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천안의 수비는 좀처럼 뚫릴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후반 54분 못다에게 골을 먹히며 수원 삼성은 리그 최하위 천안에게 끌려가기 시작한다. 두 경기 연속 리그 최하위 팀들에게 패배하며 수원은 1위 안양과 승점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한다. 좀처럼 선수들의 날카로운 공격력은 천안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한다. 의미 없는 슛만 남발할 뿐.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천안에게 막히는데 이를 바라보는 관중들 역시 답답할 노릇이었다. 결국 선수들의 신경전은 극에 달하고 경기를 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신경전 답답할 따름이었다. 결국 염기훈 감독은 김현과 뮬리치라는 이 두 명의 스트라이크를 공존시키며 공격적으로 나서지만 뮬리치가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일말의 기대감마저 떨어뜨리기 시작한다. 계속되는 수원의 공격. 그러나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답답한 공격만 계속할 뿐 천안의 6탄 방어에 골이 터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계속된 수원의 공격. 크로스가 올라가지만 받아주는 선수는 없었다. 똑같은 패턴으로 골문을 두드렸으나 천안은 뚫리지 않았다. 결국 리그 최하위 천안에게 홈에서 패배하는 염기훈 감독. 그는 말없이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두 경기 연속 리그 최하위 팀들에게 패배한 염기훈 감독은 말없이 빅버드를 걸을 뿐 팬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줄 뿐이었다. 그리고 참지 못한 팬들은 염기훈에게 야유를 쏟았다. (5월 18일) 날이 화창한 빅버드. K리그2 터줏대감 부천이 빅버드에 왔다. 부천은 작년에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였으나 아쉽게 탈락하였는데 그리고 2024년 시즌 초반에는 기복 있는 성적으로 10위에 위치하며 대단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 수원 역시 2연패를 당하는 상황에서 기필코 홈에서 부천을 꺾어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 부천이 하락세를 겪는 만큼 수원의 쉬운 승리가 점쳐졌다. 염기훈 감독의 공격 축구는 어느새 온데간데 없는 상황. 수원은 역시 김현이 최전방 스트라이크로 나서며 부천의 골문을 두드렸다. 초반부터 부천을 굉장히 거세게 압박하는 수원. 그러나 부천의 김현근 골키퍼에게 막히고 마는데 계속된 상황에서 공격적인 지시를 하는 염기훈 감독. 그러나 부천도 쉽게 물러서는 팀은 아니었다. 양 팀의 거친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신경전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김현의 좋은 찬스. 그러나 김현근 골키퍼가 한 발 앞서며 막아낸다. 수원에게는 상당히 아쉬운 상황. 계속된 김현의 골 시도. 그러나 좀처럼 김현에게 볼이 오지 않았다. 후반전 부천은 루페타를 앞세워 수원의 골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루페타가 돌파한 상황에서 백동규의 태클이 거칠게 들어갔고 심판이 바로 옐로우 카드를 꺼낸다. 부천의 좋은 상황. 그러나 이내 심판은 VAR 판정으로 백동규에게 퇴장을 명령하며 수원의 수비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는 염기훈 감독. 과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수원은 한 명 부족한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축구를 펼쳤으나 좀처럼 골은 터지지 않았고 슈팅은 많이 때렸으나 역시 수원은 골을 터뜨리지 못했다. 작년 수원에서 뛰었던 바산이를 중심으로 수원의 골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봤는데 부천은 한 명 앞선 상황에서 계속된 골을 시도했고 역시 바산이의 슈팅으로 수원의 팬들에게 가슴을 철렁이는 순간을 만들었다. 결국 후반 76분 수적 우세를 점하는 부천이 수원을 밀어붙이고 득점에 성공하며 앞서 나가기 시작한다. 성남, 천안, 그리고 부천에게까지 홈에서 발목을 잡히며 3연패 위기 속에 빠지는 수원. 수원 벤치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수원 관중석 역시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염기훈 감독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장신 뮬리치를 투입하는데 역시 뮬리치 좀처럼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며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제 수원에게 남은 시간은 없는 상황. 계속된 수원의 공격. 그러나 부천 김영근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마는데 이는 수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다. 염기훈 감독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영복 골키퍼를 최전방으로 내보내며 그야말로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한다. 그러한 총공세 속에서도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수원 삼성 리그 최하위 부천에게 패배하게 된다. 결국 3연패 위기 속에 빠지는 수원 0대1로 패배하며 리그 4위까지 떨어진다. 승점 1점이 아쉬운 시즌 초반 수원에게 연패는 승격 실패의 스노우볼로 작용했고 서포터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K리그2 베테랑 감독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염기훈 감독. 그의 K리그2 도전은 쉽지 않았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인사하는 염기훈 감독. 그의 머릿속에는 과연 이를 타개할 방법이 있었을까? (5월 25일) 역시 화창한 빅버드. 오늘 빅버드에서 수원은 4위 이랜드를 불러들인다. 그동안 날카로운 공격력에 비해 골이 터지지 않은 수원 삼성은 슈팅 연습에 전념했고 역시 날카로운 공격력을 가진 이랜드에 대비해 수비 훈련을 열심히 펼쳤다. 빅버드에서 펼쳐지는 495번째 의미 있는 경기. 그러나 경기 시작과 함께 서포터들은 작심한 듯 수많은 걸개를 펼치며 불만을 표했다. 수원 삼성은 4연승 이후 1위에 올랐으나 이내 4연패를 당하며 리그 6위까지 떨어진 상황. 특히 수원보다 약팀으로 평가받는 팀들에게 패배는 여론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염기훈 감독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상대는 수원 삼성 킬러 김도균 감독이었다. 수원 선수들은 삭발 투혼을 하며 그야말로 절치부심 다시 리그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 전념을 다했다. 많은 선수들이 머리를 밀었고 심지어 용병까지 머리를 밀며 달라진 모습을 기대했다. 게다가 염기훈 감독 본인도 머리를 삭발하며 그야말로 이를 갈았다. 수원은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역시 공격에 비해 골이 제대로 터지지 않으면서 약간 답답한 축구를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리고 수비에서는 브루노 실바를 잘 막아내며 달라진 수비를 보여주며 팬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계속해서 공격하는 수원. 키가 큰 장신 뮬리치를 이용하여 골을 시도해봤으나 터지지 않았고 결국 전반 41분 3경기 연속 무득점에 빛나는 뮬리치가 드디어 득점에 성공하며 수원이 홈에서 이랜드에게 1대0 앞서 나가기 시작한다.
부천전이 끝난 뒤 뮬리치는 염기훈 감독이 자신에게 주문하는 것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출전 시간에 불만을 품은 뮬리치는 골로 화답하며 자신의 존재를 입증했다. 후반에서도 수원의 공격은 계속되었으나 좀처럼 골을 터뜨리지 못하며 답답한 축구가 계속되었는데,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건 수원이 이랜드를 상대로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줬다는 점. 초보 염기훈 감독의 공격 축구는 화끈하면서도 골이 터지지 않는 정말 신기한 축구였다. 골을 터뜨린 뮬리치는 계속된 공격 시도를 해봤으나 더 이상의 기회를 잡지 못했고, 또 다른 기회를 잡은 다른 선수들 역시 골을 넣지 못하며 아쉬웠다. 그리고 노련한 여우 김도균 감독은 이를 놓치지 않는데, 결국 후반 85분 이동률의 극적 동점골이 터지며 이랜드 수원과 1대1로 비긴다. 염기훈 감독 실점에 실망했지만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라는 주문을 넣는데, 수원 삼성의 수비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며 실점하는 상황, 다 잡은 경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랜드 역시 계속해서 끌려가다가 마지막 넣은 한 골로 분위기 반전을 하게 되고, 시간은 어느새 흘러 거의 다 끝난 시점, 염기훈 감독 고개를 숙이며 답답하는데 그에게 플랜 B는 없었다. 이제 염기훈 감독에게 주어진 시간은 7분. 후반 90분 좋은 자리에서 프리킥을 얻은 이랜드. 여우 김도균 감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결국 박민서가 역전골을 터뜨리며 2대1로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이랜드. 염기훈 감독 선수들을 격려하며 공격적으로 나서라고 하지만 이미 기세는 이랜드에게 넘어갔다. 후반 들어서 급격히 무너지는 수원의 수비. 경기가 끝나기 직전 또다시 골을 먹히며 패배의 암운으로 들어가는데, 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봤으나 좀처럼 골은 터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경기가 끝나기 직전 또다시 이동률이 세게 골을 넣으며 경기는 이랜드의 압승으로 끝이 나게 된다. 말이 없는 염기훈 감독. 그러나 빅버드에 있는 모든 팬들은 이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수원은 5연패를 당하며 단숨에 리그 8위까지 떨어진다. 무려 홈에서의 3연패. 최악의 순간을 맞는 수원 삼성. 야유 소리가 가득한 빅버드에서 염기훈 감독을 옹호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리그 초반 연승가도를 달리며 리그 1위에 안착한 수원은 어느새 5연패를 당하며 플레이오프 진출도 못하는 8위로 떨어지게 된다. 시즌 초반 K리그2 우승으로 다이렉트 승격을 자신하던 염기훈 감독은 씁쓸하게 필드 위에서 코치진과 인사를 나눌 뿐이었다. 결국 염기훈 감독은 이랜드전 직후 자진 사퇴를 발표하며 수원 감독직에서 물러난다. 수원 레전드의 초라한 말로에 많은 이들은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6일 뒤 수원 삼성은 U17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변성환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과연 변성환 감독의 수원 삼성은 순탄한 여정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7월 20일) 빅버드. 이날은 비가 참 많이 왔다. 올 시즌 마지막 빅버드에서의 경기. 수원은 홈에서 청주와 맞붙었다. 쉽지 않은 상대였다.
염기훈 감독의 후임 변성환 감독은 부임 이후 무패 행진을 이어갔으나 무승부가 너무 많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지난 천안전 극적 승리로 최고조에 달한 수원. 꼭 승리가 필요했다. 수원은 역시 뮬리치를 앞세워 청주의 수비를 압박했다. 그리고 전반 이른 시간 뮬리치가 드디어 골을 터뜨리며 수원이 한 골 앞서게 된다. 골을 많이 터뜨리지 못했던 뮬리치의 골. 수원 벤치와 수원 팬들은 모두 기뻐했다. 그리고 뮬리치 본인도 대단히 기뻐했다. 그러나 이 골은 취소된다. 청주는 수원을 상대로 상당히 거친 플레이를 이어갔다. 수원의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 자꾸 쓰러졌다. 그만큼 청주의 플레이는 대단히 거칠었고 이는 수원 팬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즈음부터 수원의 공략법은 강력한 태클이었나 싶을 정도로 수원을 상대하는 팀들은 너무 거칠었다. 전반전은 양팀 이렇다 할 공격 없이 0대0으로 마무리. 후반에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 그리고 수원은 신의 박승수의 존재가 빛이 나기 시작했다. 변성환 감독은 3명을 한 번에 투입하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고 수원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골이었다. 청주의 김병호는 참으로 얄밉게 수원의 수비를 계속 괴롭혔다. 물론 수원도 골을 넣기 위해 계속 공격을 했으나 청주의 수비를 좀처럼 뚫지 못했다. 피터가 돌파하는 순간 태클을 당했으나 심판은 휘슬을 불지 않았다. 변성환 감독의 머릿속은 대단히 답답해 보였다. 수원은 계속 다양한 공격 루트로 청주의 수비를 뚫어보려 했으나 좀처럼 청주는 뚫리지 않았다. 그만큼 청주의 수비 역시 대단히 견고했다. 그러나 기회를 잡은 수원, 이규동의 단독 드리블, 그리고 골 기회에서 이규동은 박승수에게 패스를 했고 신의 박승수는 드디어 골을 터뜨린다. 빅버드에서의 마지막 경기, 수원 유스 출신 박승수가 골을 넣은 것이다. 그러나 심판의 VAR 결과 또다시 취소가 되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변성환 감독은 벤치에서 대단히 화를 내었고 수원은 무려 2골이나 도둑 맞은 셈이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공격하는 수원. 그러나 견고한 청주 수비. 중거리를 때려봐도 골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제 빅버드에서 남은 시간은 7분. 변성환 감독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지시했다. 그리고 선수들 역시 계속해서 공격을 지시했고 마지막 순간 김지호가 또다시 청주에게 걸렸으나 심판은 그냥 넘어갔고 결국 0대0으로 게임은 마무리되었다. 수원의 빅버드에서의 마지막 경기는 골을 넣지 못한 채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다. 선수와 감독 그리고 관중은 대단히 아쉬웠다. 한호강 선수는 빅버드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아쉬운 나머지 그야말로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나 또다시 뛰게 되었다. (7월 23일) 부천. 몹시 더운 여름. 이번엔 부천이다. 24라운드 부천FC와 수원삼성의 경기. 두 팀 모두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답게
초반부터 굉장히 거친 경기가 이어졌다. 수원은 계속 뚫으려고 했고 부천은 계속 그걸 막아냈다. 수원의 계속된 공격, 그러나 좀처럼 뚫리지 않는 부천의 수비. 변성환 감독은 공격적으로 나서며 수원을 공략했고 수원 선수들 역시 다양한 공격 루트로 부천의 수비를 공략했다. 전반 44분 수원이 단독 찬스를 맞았고 닐손 주니어의 파울로 심판은 수원 삼성의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경기가 한순간에 바뀌는 순간이었다. 결국 전반 44분 김지호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수원이 한 골 앞서 나가게 된다. 그리고 후반 54분 또다시 김지호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수원 승리의 쐐기를 박는다. 또 다른 스타의 탄생이었다. (10분이) 채 지나지 않은 후반 64분 김주호가 올린 크로스가 이규동의 머리를 맞고 또다시 들어간다. 오랜만에 터진 골잔치에 수원 벤치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결국 수원이 부천 원정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며 플레이오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 수원 팬들에게는 오랜만에 터진 골잔치에 대단히 기쁜 하루였다. 7월 29일 무더운 여름 김포. 수원이 김포 원정길에 올랐다. 변성환 감독은 게임 시작 전 직접 필드 위에 올라가 잔디 상태를 살폈다. 그만큼 수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경기였다. 역시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김포와의 경기. 수원은 변성환 감독 부임 이후 6월부터 7월까지 단 한 번도 지지 않으며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최고조에 달한 수원 삼성의 분위기. 그러나 상대는 7위 김포. 선발로 나선 뮬리치는 6월 성남전 이래 골이 없었다. 그만큼 부담을 갖고 있는 뮬리치. 크로스와 중거리를 통해 김포의 수비를 공략했다. 그러나 좀처럼 김포의 수비는 뚫리지 않았다. 변성환 감독의 목이 타는 순간 계속된 공격 지시. 결국 전반 27분 뮬리치가 득점에 성공하며 골 가뭄에서 벗어난다. 오랜 시간 득점을 하지 못해 마음고생했던 뮬리치. 변성환 감독에게 안겨 마치 회포를 푸는 듯 기뻐한다.
선제골 이후에도 계속된 뮬리치의 공격. 그러나 골은 외면한다. 수원은 분위기가 올라 계속된 공격을 펼치나 추가골을 넣기에는 김포의 수비가 너무나도 강했다. 후반에도 뮬리치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펼쳐나가는 수원. 그러나 김포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루이스가 후반 52분 동점골을 뽑으며 김포가 녹록지 않은 상대란 걸 톡톡히 알렸다. 변상현 감독은 이에 굴하지 않고 수비에서의 결단력을 강조했다. 또다시 무너지는 수원의 수비. 이쯤에서 수원의 수비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결국 1대1 또다시 동점골을 허용하는 수원. 변상현 감독은 공격적으로 나서기 위해 또다시 3명을 과감하게 교체한다. 그러나 김포의 수비는 영 뚫릴 기세가 없었다. 김주찬의 크로스, 툰가라의 기회에서 툰가라가 어처구니 없는 슛을 날리며 툰가라는 이 경기 이후 천안에 트레이드된다. 수원의 공격이 뭔가 얼빠진 느낌이었다. 경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자 수원과 김포 선수들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결국 제일 답답한 건 변상현 감독이 아니었을까? 또다시 툰가라가 기회를 잡았으나 패스인지 슛인지 모를 정도의 이상한 슛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 결국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다. 수원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놓쳤다. 대단히 아쉬운 김포 원정. 수원은 올라갈 듯 올라가지 못하며 항상 제자리에서 걷는 듯 했다. 변상현 감독의 고개가 땅이 꺼질 듯 숙여졌다. (8월 25일) 여름의 끝자락에서 목동. 늦여름에도 상당히 더웠다. 수원은 새로운 선수 마일렛을 영입하며 공격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다. 수원은 홈에서 안양과 전남을 차례로 꺾으며 3위에 오른다. 승격의 희망이 보이는 시점이었다. 그리고 상대는 4위 서울 이랜드. 선두권 팀들을 차례로 잡아내고 마지막 경기 서울 이랜드. 그러나 수원은 올 시즌 이랜드에게 모두 진 상황. 과연 변상현 감독은 이러한 숙명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상대는 여우 김도균 감독. 수원FC 시절부터 수원 삼성 킬러였다. 서울 이랜드는 젊은 선수들의 기동력을 앞세워 수원의 수비를 공략했다. 초반부터 대단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서울 이랜드. 전방부터 거센 압박으로 수원의 수비를 당황케 하며 볼을 앗아갔다. 서울 이랜드 공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수원 수비. 그러나 수원에는 양형모가 있었다. 수원의 새로운 용병 마일랏이 고군분투했으나 영 뚫어내질 못했다. 뮬리치 역시 서울 이랜드의 수비에 막히는 상황. 계속된 공격에 뮬리치가 헤딩을 해봤지만 역시 막히고, 마일랏이 슈팅을 때려봤지만 역시 막혔다. 수원이 계속 공격을 했으나 제대로 된 공격이 이어지지 않았다. 변상현 감독은 계속 공격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를 할 뿐이었다. 후반 54분 이랜드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었다. 김도균 감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뒤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정재민이 선제골을 넣으며 역시 서울 이랜드가 수원 삼성에게
또다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 수원 삼성은 또다시 서울 이랜드에게 끌려갔다. 변상현 감독은 또다시 3명을 교체하며 공격적으로 나섰다. 파울리뇨가 왼쪽에서 공을 뿌려봤지만 서울 이랜드 수비에 막힐 뿐. 슈팅을 때려봐도 골키퍼에 막히고 수원 삼성의 공격이 너무나 아쉬운 상황. 서울 이랜드의 골키퍼 문정희는 그야말로 날아다닌다. 마치 골이 수원 삼성을 피해가는 느낌이었다. 계속된 공격에도 골을 넣지 못하자 답답한 변상현 감독. 이제 수원에게 남은 시간은 8분. 한 골이 아쉬운 상황에서 골은 좀처럼 들어가지 않았고 김도영 감독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공격적인 지시를 내리는데 결국 후반 93분 변경준이 골을 성공시키며 그야말로 수원 삼성에게 쐐기골을 뽑아낸다. 또다시 이랜드에게 패배한 수원. 수원 삼성의 변상현 감독은 12경기 만에 첫 패배를 겪는다. 순위는 4위. 여전히 낙관적인 순위였다. 수원 삼성에게는 아직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간은 흘러 10월 6일 용인 미르. 오늘 수원의 홈 용인 미르에서 34라운드 경기가 펼쳐진다. 이랜드 패배 이후 오전 1승 2무 2패라는 아쉬운 성적으로 7위에 위치한 수원은 1위 안양과 맞대결을 펼친다. 그동안 상대팀에게 계속 끌려다니며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준 수원. 그러나 올 시즌 안양에게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상황. 반면 안양은 2연패를 겪었으나 계속 1위를 고수하고 있었다. 안양은 초반부터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며 수원의 수비를 괴롭혔다. 역시 괜히 1위 팀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좋은 기회에서도 골을 넣지 못했다. 역시 안양의 공격수들은 굉장히 날카로웠다. 하지만 수원도 움츠릴 순 없었다. 왼쪽을 이용해서 계속 안양의 수비를 공략했고, 다만 뮬리치가 머리를 맞추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크로스를 올렸다. 상당히 답답했다. 결국 뮬리치와 마일랏이 무언가 얘기하고 있었다. 또다시 안양의 공격. 좋은 찬스에서도 안양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수원의 공격. 파울을 불지 않아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 전반에 양팀이 치고받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골이 터지지 않았다. 후반전엔 수원이 초반부터 거세게 공격했다. 이번엔 파울리뇨와 뮬리치의 조합. 과연 어땠을까? 안양의 거센 공격. 그리고 이웃고 좋은 자리에서 파울을 내주게 된다. 안양의 스프리킥. 양영모의 선방에
골을 내주지 않았다. 안양은 날카로운 역습을 펼치며 수원의 수비를 계속 괴롭혔다. 게다가 날카로운 슈팅이 골대를 맞으며 골은도 빗나갔고, 수원 역시 움츠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봤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변성환 감독은 뮬리치를 빼고 피터와 김현을 넣으며 공격적으로 나섰다. 후반 투입된 피터, 볼을 뺏기지 않은 상태로 왼쪽 박승수에게 볼을 넣어줬고, 또다시 박승수는 피터에게, 피터는 깔끔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후반 81분 드디어 수원이 1대0으로 앞서간다. 용인 미르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다. 수원이 1위, 안양을 또다시 꺾을 수 있는 기회. 수원은 선제골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양의 수비를 공략했고, 이제 양팀에게 남은 시간은 8분. 안양 역시 수원을 거세게 공격했으나 수원 수비의 6탄 방어에 골을 넣지 못했다. 결국 피터의 결승골로 수원이 1위 안양을 잡아내며 6위로 오르는 순간, 또다시 안양은 수원을 넘지 못했다. 변성환 감독의 용병술이 빛나는 순간, 피터의 결승골은 그야말로 가뭄의 비였다. 그리고 용인에는 치토스가 뿌려지며 안양과의 승리를 자축했다. 안양을 잡아내며 6위로 오른 수원. 수원에게 승격의 의지는 아주 강한 순간이었다. (10월 19일) 부천! 이날 부천의 날씨는 굉장히 좋았다. 부천은 얼음 사태로 서포터석이 비어졌다. 그리고 부천에는 수원의 선수였던 바산이가 있다. 그리고 수원은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아주 돋보인 후반기였다. 6위 수원과 7위 부천의 피할 수 없는 맞대결. 그러나 상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부천FC. 수원은 남은 4경기에서 꼭 이겨야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만큼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소중한 상황. 수원의 최전방에는 뮬리치와 파울리뇨가 나섰다. 득점력이 조금 아쉬운 조합. 초반부터 부천을 상당히 거세게 압박한 수원. 그러나 골이 계속 빗나갔다. 부천 역시 바사니를 앞세워 수원의 수비를 공략했다. 그리고 루페타의 한 방도 있었다. 양영모의 깔끔한 선방. 수원은 언젠가부터 계속해서 실점을 하는 상황.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대단히 아쉬운 순간이었다. 계속된 수원의 공격. 수원은 계속해서 부천의 사이드를 공략했다. 보기 드문 뮬리치의 헤딩. 그러나 빗나갔다. 그리고 부천 역시 바사니가 수원의 수비를 위협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또다시 부천의 슛은 양영모에게 막혔고, 전반 33분 역습 상황에서 이기재가 파울리뇨에게 패스를 줬고, 파울리뇨는 돌파 이후 그대로 크로스를 올린 게 뮬리치의 머리를 맞으며 그대로 골로 들어갔다. 보기 드문 뮬리치의 헤딩골. 전반 33분
수원이 1대0으로 앞서간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변성환 감독은 수비에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한호강 선수를 불러 긴급히 지시한다. 뮬리치의 시즌 10호 골. 그러나 부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전 수원 선수 바산이가 계속해서 수원의 골문을 두드렸고 양영모는 결코 뚫리지 않았다. 후반에도 바산이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이때 수원의 수비가 발을 걸며 심판이 부천의 PK를 선언했다. 항의해보지만 심판의 판정은 반복되지 않았다. 부천의 루페타가 터트린 슛은 그대로 양영모에게 막히며 수원이 계속해서 1대0으로 앞서갔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서는 부천이 아니었다. 후반 64분 바산이가 왼발로 동점골을 터뜨리며 경기는 1대1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 소속팀에게 골을 선사하는 바산이. 동점골 이후에도 바산이는 계속해서 수원의 수비를 괴롭혔고 루페타가 기회를 잡으며 골을 넣었지만 옵사이드 판정으로 다행히 취소된다. 계속된 부천의 공격. 중거리를 터뜨렸지만 양영모의 선방. 이번에는 수원의 역습. 파울리뇨가 단독 드리블 찬스를 가졌지만 이규동이 안타깝게 날려버렸다. 이번엔 김현의 헤딩. 이규동의 왼발이 부천의 수비에 막힌다. 계속된 수원의 공격. 그러나 부천도 쉽게 골을 내주지 않았다. 또다시 부천의 공격. 바산이의 왼발이 양영모에게 막히며 창과 방패의 대결. 그리고 수원은 신예 박승수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계속해서 왼쪽을 괴롭혔다. 박승수의 화려한 드리블 이후 패스. 그리고 이기재의 크로스. 그러나 좀처럼 수원은 골을 넣지 못했다. 이제 수원에게 남겨진 시간은 없었다. 결국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는 수원. 선제골을 넣었으나 또다시 수비에서의 허점을 드러내며 동점골 허용. 결국 무승부로 부천 원정은 아쉽게 마무리된다. 10월 27일 김포. 지난 여름 1대1 무승부를 겪었던 김포. 6위 수원은 김포를 꼭 이겨야 되는 상황. 수원은 수비 훈련을 굉장히 공들여하며 수비 허점을 보완했다.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가기 위해 김포를 꼭 이겨야 하는 수원. 그러나 상대 김포는 역시 녹록치 않았다. 지난 부천전에서 아쉽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리를 뺏겼던 수원. 과연 이번에는?
홈팀 김포는 초반부터 거센 공격을 펼쳤다. 루이스를 필두로 수원의 수비를 공략하는 김포. 그러나 수원도 김현을 앞세워 김포의 골문을 두드렸고, 김현은 헤딩으로 세컨볼을 따냈으나 골을 제대로 넣지 못하는 수원. 김현의 헤딩도 안타깝게 빗나가며 좀처럼 골이 터지지 않았다. 왼쪽에서는 이기재와 박승수 조합이 꽤나 신선했다. 신의 박승수의 드리블은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후반에도 수원은 계속해서 왼쪽을 공략했고, 신의 박승수는 날카로운 패스로 김포의 수비를 철렁하게 하였다. 김포 역시 루이스를 필두로 열심히 공격해봤다. 그러나 골이 터지지 않았다. 계속된 김포의 날카로운 공격, 골대를 맞췄다. 이번에는 빗나갔다. 김포에게 공격으로 밀리자 변성환 감독 공격을 제대로 하라며 지시했다. 그리고 좋은 찬스를 얻었으나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히며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 또다시 좋은 찬스, 헤딩이 빗나가며 골로는 따라주지 않았다. 변성환 감독은 교체를 통해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섰다. 손석용, 오른쪽 돌파 이후 크로스가 안타깝게 빗나갔다. 이기재의 크로스 역시 안타깝게 빗나갔고, 좋은 자리에서의 프리킥, 이기재의 왼발, 김포의 골키퍼에 막히며 안타깝게 빗나갔다. 파울리뇨, 파고드는 패스를 받은 파울리뇨, 크로스가 김현의 발을 안타깝게 빗나갔다. 계속해서 안타깝게 빗나가는 수원. 속이 터지는 건 변성환 감독뿐만이 아니었다. 김포의 드리블 상황에서 파울을 범했고, 김포와 수원의 선수들은 신경전을 펼치며 이에 충돌까지 하게 되었다. 심판은 그냥 쳐다보고 있는 상황. 변성환 감독은 뮬리치와 이종성을 차례로 투입하며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이제 수원에게 남은 시간은 5분이었다. 계속된 공격, 뮬리치는 아쉬울 뿐이었다. 헤딩도 빗나가는 아쉬운 상황. 코너킥이 아니냐며 항의하자 심판이 바로 옐로우 카드를 꺼낸다. 이렇게 빨리? 결국 김포 원정 역시 0대0으로 비기며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수원이었다. 수원의 서포터들은 심판에게 대단히 화를 내었다. 심판이 제대로 판정을 못했다는 이유였다. 결국 수원은 김포와 0대0 무승부를 하며 승강전 직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수원의 운명은 다른 팀들에 의해 결정이 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수원에게는 마지막 홈에서 단 한 경기만을 남기고 있었다. 11월 3일 낙엽이 지는 가을, 용인 미르.
이날 용인 미르에는 15,308명이 오며 K리그2 최다 관중을 경신했다. 지난 경기에서 2위 아산을 간신히 꺾고 4위로 우뚝 올라선 수원. 오늘 용인에서 안산과 붙는다. 이 경기를 꼭 이겨야 한다. 수원은 다른 팀들에 비해 한 경기 일찍 끝내기 때문에 안산을 이기고 다른 팀들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변성환 감독은 경기 초반부터 선수들에게 상당히 많은 지시를 하였다. 상대는 리그 하위 안산. 이 경기는 꼭 수월하게 이겨야만 했다. 그리고 신의 박승수가 안산의 수비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올해 수원의 가장 큰 수확은 가히 박승수라고 할 수 있었다. 계속되는 왼쪽에서의 공격. 그러나 안산도 쉽게 골을 내줄 생각은 없었다. 그리고 하위팀 안산 역시 공격적으로 나서며 이 경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안산의 좋은 기회. 그러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안산. 전반은 다소 심심한 0대 0으로 끝났지만 후반에는 파울리뇨가 투입되며 공격에 더욱더 활력을 불어넣었다. 후반 수원은 더욱더 거세게 안산을 압박했으나 좀처럼 골이 터지지 않았다. 계속된 크로스. 그러나 안산의 수비에 계속 막히고 좀처럼 기회를 잡아도 골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계속 같은 패턴으로 공격하는 게 조금 답답할 정도였다. 그리고 좋은 찬스에서도 수원의 공격수들은 골을 넣지 못했다. 변상환 감독의 마음은 조금 급해졌다. 그리고 후반 55분 안산이 좋은 자리에서 프리킥을 얻었다. 그리고 김영남이 이걸 골로 연결시키며 하위팀 안산이 수원에게 1점 앞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원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용인의 분위기는 침울해졌다.
변상환 감독은 뮬리치를 투입하며 더욱더 거세게 공격에 나서고 이제 수원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계속되는 수원의 공격, 박승수의 드리블,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것은 또다시 안산의 골키퍼에게 막혔다. 그러나 두드리면 열린다 했던가 후반 68분 배서준의 극적 동점골이 터지며 수원은 이제 다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수원에게는 아직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었다. 아직 경기는 20분이나 남은 상황. 후반 73분 파울리뉴의 크로스를 조윤성이 헤딩골로 연결시키며 수원은 안산을 2대1로 역전한다. 용인 미르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다. 수원의 승격 의지는 하늘 높이 솟았다. 안산에서 출전을 했었습니다. 6번 이재용 선수하고 17번 김용수 선수였습니다. 경기를 끌려가다 또다시 역전에 성공하는 수원. 경기가 끝날 때까지 수원은 계속해서 좋은 찬스를 맞이했다. 그러나 골은 넣지 못했다. 이제 수원에게 남은 시간은 8분. 경기가 끝나기 직전 조윤성이 강수일과 경합하는 과정에서 심판이 VAR을 봤다. 수원에게는 굉장히 철렁한 순간, 또다시 수원에게 이러한 악재가 펼쳐지는가. 그러나 변상환 감독 희망을 잃지 않고 선수들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다행히 심판은 PK가 아님을 선언하며 다시 용인은 열강의 도가니에 빠졌다. 그리고 얼마 뒤 수원은 마지막 홈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플레이오프 희망을 살리게 된다. 4위로 우뚝 올라가는 수원. 이제 수원은 다른 팀들의 경기에 의해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결정된다. 마지막 홈에서 승리로 장식하는 수원. 2024년 험난한 시즌을 겪었던 수원. 그들은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였다. 염기훈 감독 경질 뒤 시즌 중반에 부임한 변상환 감독은 그래도 팀을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변상환 감독의 여정은 아직 더 남은 것만 같았다. 용인 미르에서의 승리는 수원 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2025년 K리그2가 개막했다. 인천의 참가로 더욱더 치열한 승격 경쟁이 예상되는 이번 시즌. 수원은 승격에 실패했지만 더욱더 절치부심하며 새로운 선수들과 새로운 조직력으로 이번 시즌 임하게 되었다. 과연 수원은 2025년 승격할 수 있을지, 그것이 가장 궁금하다. 변성환 감독의 수원 삼성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